더우셨죠? 네, 수박처럼 시원하고 청량 음료처럼 톡 쏘는 네, 더위에 지친 여러분을 위한 방송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깨자! 아니 지난 한 주도 정말 너무 더웠잖아요. 네. 뭐 30도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아유, 더웠고 맞아요.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계속 됐는데요. 맞아요. 어떻게 좀 괜찮으셨어요? 아니 근데 화가 잔뜩 나신 것 같아요. 어깨가 더워가지고. 어깨는 제 자신감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너무 솟았나? 진짜 더웠어요. 네, 더워가지고 뭐 중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세요? 28년 동안 안 타는 줄 알았는데 타더라고요. 까매졌어요. 진짜. 피부가 그래서 정말 많이 좀 그을렸네요. 타졌죠. 네. 요즘에 뭐 매일 나가니까 저희는 또 그 직업상 더우면 더위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햇볕에 더 더운 곳으로. 아니, 차윤희 캐스터 피부 하얀 거 하나 보고 괜찮았는데. 피부 하얘서 뽑았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럼 진짜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어쩌나. 맞아요. 근데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1, 2분 방송 잠깐 하는 줄 알지만 네. 저희가 스탠바이를 하느라고 또 최소 10분 전에 있고 밀릴 때도 있잖아요. 그죠, 밀릴 때도 있고 또 이제 그렇죠. 저희가 방송이 하루에 그래 적어도 5번은 있기 나가면. 때문에 하루 종일 바깥에 있잖아요. 아니 게다가 이제 중계를 나가면 안 네. 그래도 이제 햇볕만으로도 뜨거운데 조명까지 앞에 맞아. 이렇게 켜고 있으면 이 마이크가 뜨거울 뜨거워요. 정도로. 쇠떡이잖아요. 그리고 이쪽만 타는 기분이에요. 이쪽만 더. 조명 나오는 부분만. 그래서 저는 지금 그때 생각이 나는 게 어질어질했어요. 스탠바이 할 때. 어지러워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지. 이거 맞아요. 정신 맞아요. 조금만 놓치면 쓰러지겠더라고요. 왜냐면 햇볕이 정수리에 또 계속 내리쬐다 보니까 온열 질환으로 막 이렇게 아프고 다치고 좀 힘든 분들 많은데 저희도 사실 거기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위에 좀 적응을 할까 싶은데도 적응이 안 돼요. 정말 계속 더워지니까 맞아. 갑자기 기온이 확 오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10분, 저희가 10분 정도 서 있잖아요. 네. 정말 그냥 머릿속이 새하얘져요. 저희만 네. 알고 있는 그런 고충들입니다. 저희만 너무 신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작년에는 이렇게 안 더웠는데라고 느낀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올해 여름더위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뭐 울산에서는 아스팔트까지 녹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울프리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SNS에서는 울산을 울프리카라고 그러고 대구를 대프리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랑 합성해서 네네네. 그 정도로 너무 덥다고. 네. 근데 아스팔트가 실제로 녹았대요. 그때 이제 울산의 기온이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 이어졌는데 네. 원래 그 아스팔트가 한 32도 기온이 계속 유지가 되면 원래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아스팔트가 원래 더 뜨겁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구 기온이 37.5도까지 올랐을 때 아스팔트 기온을 쟀더니 무려 47도까지 올랐대요. 그러니까 실제 기온보다 10도 정도나 더 높은 거죠. 이 정도면은 진짜. 달걀을 깨트리면 후라이가 될 정도예요. 그것도 SNS에 나온 게 그래요? 프라이팬을 그 밖에다가 그냥 그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이렇게 탁 해서 깼더니 하얗게 익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네티즌 그분이 먹었어요. 울프리카 인증 이러면서. 이게 농담으로 할 얘기가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요즘 더운 날씨인데요. 그런데 올해 여름은 유독 더위가 빨리 찾아온 데다가 폭염도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이 8월이지만 5월부터 폭염특보가 내려지기도 했고요. 실제로 폭염 일수도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홍수나 태풍으로 인한 대비는 좀 철저히 하는 편인데 반해서 폭염에 대한 대비는 잘 못하고 있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제 더위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그 사고가 있었어요. 정말 누가 덥다고 그렇게 사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살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폭염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많았는데요. 가장 이제 무더웠던 해가 1994년 혹시 유명하죠, 기억나세요? 유명하죠. 네. 그때 저희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어땠어요? 저희 회의할 때 우리 PD님이 길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자고 그랬대. 집이 너무 덥다고. 1994년도에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3,400여 명이나 됐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상상이 말도 안 안 돼. 되죠. 온열 질환을 걸리거나 뭐 이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아니, 올해는 지금 한두 명 나와도 지금 난리인데 3,000명이 넘었다고요. 와. 상상도 안 되죠. 네. 자, 그리고 2013년도 재작년 여름 혹시 기억나세요? 글쎄요. 제가 그때 중계 한창 나갔을 때였던 것 같은데 네, 정말 악몽 같은 여름날이었던 것만 기억이 나요. 맨날 어지럽고 막. 네. 근데 그때도 가축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저희가 가축
갑자기 그 얘기로 같은 트니까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그 놀랐네. 농가에서 가축들이 무더기로 폐사해가지고 그때는 또 그런 산업 피해가 가장 많았던 해로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쌍하다. 네, 이 더위를 정말 그냥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네. 일사병, 열사병 환자들도 계속 늘고 있죠. 맞아요. 이렇게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계속될 때는 일사병과 열사병 등 이런 온열 질환에 걸리기가 정말 쉬운데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막내 캐스터 윤희와 함께 제가 준비했습니다. 준비됐나? 준비됐어. 외쳐볼까요? 네. 네. 더위를 아니 뭐 이거를 방송이라 저희가 굉장히 잘해주고 싶은데 다시 한 번만 얘들아, 우리 배워. 한번 해보실까요? 그럴까요? 자, 시작. 더위를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한 번만 다시 할까요? 한 번만. 시작. 네. 큐. 더위를 조금 낫다. 조금 낫다. 이렇게 하는데 동작 엄청 자기들끼리 부딪힌 거 정말 알아요? 뭉친 거 티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요. 네, 귀여워요, 조금 더 네. 분발하시길 바라고. 네. 아니 뭐 귀엽네요. 귀여웠어요. 자, 그런데 뭔가 있을 거라 기대를 해보고 네. 준비한 내용 좀 전해주세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일사병과 열사병을 말했잖아요. 네. 근데 이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차이점.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텐데. 근데 네. 둘 다 일단 더워서 걸리는 질환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더위 먹었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바로 일사병인데요. 우리 몸이 이제 체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땀을 많이 흘리고 이제 어지럼증, 구토 이런 게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것보다 사실 더 위험한 게 바로 열사병이거든요. 열사병 같은 경우는 40도 이상의 이 고열이 나는데 땀을 흘리지 못해요. 땀이 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사병은 땀을 많이 흘리고 열사병은 땀을 흘리지 못하는 거죠. 아니, 우리 땀이라는 게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열이 났는데 땀이 안 났으면 땀이 안 난다는 얘기는 체온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이제 체온이 상승을 하고요. 또 이제 맥박이랑 호흡도 빨라지고 또 이제 의식 장애와 장기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일사병 하면은 좀 노인층만 많이 발생할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주의를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올해 온열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네. 50대가 가장 많이 발생을 했고요. 네. 그다음이 40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전 연령층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일 많이 하는 연령층 아니에요? 40, 50대. 맞아요. 그쵸. 특히 바깥에서 주로 일하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네. 뭐 농사 짓는 분들이 더욱더 이제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근데 좀 대처법, 예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온열 질환자가 생기면 빠른 대처가 필요하잖아요. 네. 일단은 119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데려간 다음에 네. 좀 벨트 같이 이렇게 꽉 조이는 걸 좀 풀어서 옷을 헐렁하게 해주고 그리고 기온을 체온을 낮춰주기 위해서 뭐 찬물이나 얼음, 뭐 알코올 등으로 온몸을 좀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찬물 같은 거 빨리 마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의식이 깨어 있을 때는 이제 수분 섭취를 뭐 많이 해주는 게 좋지만 네. 의식이 없을 때 이럴 때는 또 물을 마시게 하다 보면은 기도나 폐로 잘못 흘러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억지로 마시게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우리가 흔히 이제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여야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지만 맞아요. 이것도 이제 좀 위험하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사나 열사병으로 인해서 의식이 좀 흐릿할 때는 물도 안 마시게 하는 게 좋고 네. 해열제도 위험하다. 이런 대처법을 좀 알아둬야겠네요. 자, 응급처치법도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그렇죠. 있을까요? 예방법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짜잔! 근데 글씨가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여요, 선생님.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열사병, 일사병을 예방하는 방법. 방법. 자, 따단 5개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기온이 가장 많이 오르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가실 때에는 좀 아까 말했듯이 헐렁하고 좀 얇은 긴 소매 옷을 입어서 피부가 좀 태양으로부터 직접적인 노출이 되지 않도록 그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더운 곳에서 일하실 때는 1시간당 5분에서 한 10분은 꼭 휴식을 취해 주셔야 해요. 네. 맞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사장이나 아니면 논이나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쉬지 않고 계속
계속 일하시잖아요. 그게 좀 위험하다고 해요. 특히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데도 사실 직접적인 햇볕에 노출은 안 되지만 그 안이 굉장히 덥죠. 덥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좀 서늘한 곳에서 쉬어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좀 목이 안 마르더라도 수시로 한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는 자주 물을 마셔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대신 네, 잘하시고 계세요. 지금 녹화 내내 마시게 생겼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네, 그런데 이 커피 등 카페인 음료와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네. 끼니 때마다 단백질, 지방이 적절히 섞인 음식을 드셔야 되고요. 요즘같이 또 수박이나 제철 과일 드시는 거 중요합니다. 도움 많이 된다고 하네요. 맞아요. 이제 여름에 괜히 보양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일하시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뭐 술도 한 잔씩 하시고 이렇게 그쵸 술 기운에 막 일하신다고 그러는데 물을 가장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열치열이라고 요즘 뭐 더운데 사우나 가서 땀 쫙 빼고 일부러 맵고 막 뜨거운 거 먹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의학적으로는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네. 집에서 목욕만 하고 나왔는데도 어질어질해가지고. 따뜻한 물로 네. 너무 뜨거운 물로 하면 그러니까요. 더위에는 물이 약이라고 합니다. 네, 올여름은 이수치열로 건강하게 여름 이겨내시기 바랄게요. 네, 아무리 더운 여름이지만 밤이라도 좀 시원해지면 그나마 살만할 텐데 요즘에는 밤 사이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른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어요. 힘들어요. 네, 저도 계속 밤잠 설치고 자다가도 몇 번이나 깨는데 우리 캐스터 식구들은 요즘 여름밤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저도 사실 이제 해결은 잘 하지 못하고요. 너무 덥다 보니까 창문은 일단 열고 자는데 가끔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면 너무 또 빨리 추워져요. 추워지고. 그래서 계속 껐다 켰다 하면 또 전기세도 아깝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돈인데. 제가 한 30초 만에 더위를 극복하는 방법 30초 만에 알려드릴게요. 뭐예요? 뭐냐면요, 찬물로 조격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더울 때는 차가운 물에 발을 이렇게 담갔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면 그 보통 이제 더위로 인한 피로감이 생기면 젖산이 생기기 마련인데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결과 30초만 그렇게 발에 물을 담가도 젖산 수치가 확 내려가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고강도 운동하는 운동선수도 피로를 푸는 방법으로 한다고 합니다. 오, 괜찮네요. 뭔가 선수들까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당장. 찬물로 샤워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차라리 네, 이제 맞아요. 미지근한 물로 하라고 하는데 조격은 또 괜찮네요. 발은 담그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우리 다른 캐스터들의 수다 식구들은 좀 나만의 열대야 극복 방법 이런 거 없을까요? 작은 거라도. 방법? 저는 그냥 생각이 없어요. 너무 요즘 열대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힘들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 껐다 켰다 계속 반복하니까 잘 때마다 한 3-4번씩은 꼭 깨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저는 이제 아기가 있잖아요. 네. 같은 방에서 이제 아래 침대에 눕혀놓고 자는데 아기들이 사실 우리 성인들보다 체온이 조금 더 높다고 하잖아요. 더위를 정말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근데 좀 엄마 입장에서는 추울까봐 혹시 배앓이 할까봐 이렇게 이제 이불 덮어놓고 이러면 걷어차면 고양이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우 애기도 지도 사람이라고 그렇게 열대야에 또 잠 못 이루고 그러네요. 매미도 그렇게 울죠 요즘에. 너무 시끄러워요. 맞아요. 매미 때문에도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날인데. 진짜 이렇게 근데 열대 심할 때는 우리 어디 좀 시원한 데 가가지고 자고 싶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근데 그 대관령이 시원하잖아요. 밤에도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대관령 휴게소에 많은 분들이 텐트를 치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대관령 휴게소가 그렇게 유명한 피서지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한번 갑시다. 한번 갑시다. 근데 좀 머네요. 아니 그리고 뭐 대관령도 좋지만 네. 저는 이렇게 좀 바닷바람이 싹 불고 파도소리 싹 들리는 시원하다. 그런 좀 해변가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데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열대야를 피하기 위해서 대관령은 좋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연평균 열대야일수를 보면 제주도 서귀포시는 25.3일로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아요. 그리고 내륙지방은 창원이 15.3일로 높은데요. 네. 이렇게 좀 우리 연간 10일 이상이 넘는 지역, 포항, 그리고 대구, 부산, 광주 같은 경우가 10일 이상이 넘어요. 뭐 최저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남부 지역
지역과 이 내륙 도시일수록 열대야 일수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남쪽일수록 열대야 일수가 더 많다는 거죠. 네. 제주도 기후를 생각하면 또 제주도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네요. 네. 자, 그런데 정말 이 낮더위가 밤에도 계속되는 이 열대야. 근데 낮에는 더워서 또 힘들고 밤에는 잠을 못 자서 힘들고 열대야 증후군이란 말까지 있을 정도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이제 수면 같은 경우는 기온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데요. 네. 이렇게 열대야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면 낮졸림증이 생겨요. 낮졸림증? 근데 이게 일반 졸림증이랑은 다른 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그리고 뭐 특히 운전할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너무 위험한데? 그쵸. 그러니까 좀 약간 한가한 시간대나 노곤노곤한 시간에 졸린 게 아니라 네. 이제 중요한 시간에 그쵸. 집중해야 될 시간에 그렇게 갑자기 졸리다는 거죠. 그쵸, 그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위험하다. 네,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요. 네. 평상시에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새벽 시간대에 정말 많이 나타나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무더운 휴가철에는 무더위와 또 이제 열대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정말 위험하네요. 네. 이것도 또 예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즘 뭐 아무래도 열대야 때문에 진짜 우리는 다 괴롭고 힘든데 웃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예요? 누구인데요? 화가 나네요. 웃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열대야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쿨매트 같은 그런 시원한 쿨링 제품들 파는 분들이 그 전년 대비 판매량이 4배나 증가한 곳도 있고요. 대부분 5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더워지긴 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로 이런 뭐 통기성이 좋고 시원한 소재 이런 침구류를 사용을 하면은 잘 때 체온이 2도 정도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근데 진짜 제가 백화점에서 얼마 전에 베개를 바꿨는데 그 시원한 베개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손에 이렇게 댔는데 일반 베개랑 차이가 나요. 그래요? 근데 안 샀어요, 저는. 왜요? 괜히 나한테 이거 팔라 그러는 건지. 상술인 줄 알고. 상술인 줄 알고. 근데 찾아보니 효과가 있다고 효과가 나오네. 2도가 나왔네. 아니 근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자야 건강한데 숙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침구리나 잠옷 같은 거 아주 시원한 소재를 해주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초저녁에 한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 이렇게 하면은 또 잠이 솔솔 잘 온다고 하고 운동한 후에 이제 샤워하잖아요. 샤워는 무슨 물로? 미지근한 물, 네. 온수 정도. 차가운 물은 안 되니까 족욕은 차가운 물로 하지만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게 좋고요. 에어컨으로 요즘 이제 자기 전에 에어컨 많이 트시는데 설정 온도들 집에서 몇 도 정도로 하세요? 보통? 저는 한 24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저도 정말 더울 땐 23도까지는 해요. 윤희 씨는? 저도 비슷한데 웬만해서는 가급적 안 틀려고는 해요. 아우 그러니까 막 짠순이. 피났네. 어떡해. 되게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나중에 잘 살겠어요. 잘 살겠습니다. 근데 뭐 적정 온도가 있어요? 적정 온도가 25도에서 26도 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긴 시간 25도에서 6도 틀어놓다 보면 또 춥기도 하고 습도가 또 낮아져요. 습도가 낮아지면은 감기 걸리기 쉽겠죠. 그래서 이거를 습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실내 화분, 뭐 고무나무나 벤자민 화분 같은 거 들여다 놓으면 도움이 진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선풍기를 틀고 네. 주무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선풍기를? 회전으로. 그런데 회전보다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쐬는 것보다는 벽을 이렇게 벽에다 두고 그래요? 직접적으로 벽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두는 게 좋다고 해요. 저는 바람을 벽한테 주기 아까워서. 어우 짠순이. 아니 그렇잖아요. 바람을 시원한 바람 벽한테 주기가 너무 아까워서. 근데 건강을 위해서는 벽을 향해 그 두는 바람을 게 너무 우리 몸에 세게 하면은 저체온증 걸린다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선풍기 틀어놓고 이불 꼭 덮고 자고 막 이런 또 미련한 짓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 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네. 호두랑 체리인데요. 그 숙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나와서 또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많이 먹는 달걀 있죠. 달걀도 체내 분비를 도와주기 때문에 불면증에 좋다고 합니다. 아니 저 다 잘 먹거든요. 호두, 체리, 달걀까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들이 호두, 체리, 달걀이에요. 아니 운유라 캐스터는 다 잘 먹잖아요. 아니 근데 너무 많이 먹나 봐요. 또 소화도 너무 잘 시켜. 그러니까. 적정한
적당한 양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중에서도 오드나 체리는 사실 가격도 조금 있어서 그렇지만 달걀은 뭐 정말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 항상 거의 냉장고에 있잖아요. 맞죠. 사실 이렇게 삶아서 간식 겸 단백질도 보충할 겸 먹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따뜻한 우유랑 캐모마일 같은 차, 허브차 같은 거 마셔줘도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잠이 안 올 때 이렇게 좀 미지근하고 따뜻한 차나 우유 한 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요즘에 열대야를 이길 수 있는 또 색다른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직접 또 준비를 하나 해봤어요. 뭐예요? 꺼내셔야죠, 얼른. 뭐 없어요. 전 요걸로.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더울 때는요, 사실 좀 냉방이 어느 정도 되는 시원한 도서관 같은 데 오히려 찾는 게 더위를 이길 수가 있거든요.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주택이나 백화점만 생각했지. 정말 도서관이랑 간 쌓은 지 우리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넘었습니다. 네. 근데 시원한 곳에서 책 읽으면서 이렇게 더위를 이겨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바캉스. 그쵸. 24시간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핑계가 아니고요. 핑계 같아요. 뭔데요? 들어가 봅시다. 정말 도서관 일찍 닫으니까 못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네, 알겠어요. 네. 앞으로 맨날 가세요. 그럼 이제 앞으로 매일 볼 수 있겠네요. 바로 장소는 파주 출판단지에 있습니다. 머네요. 예. 근데 이곳에서요, 365일 24시간 내내 운영되는 도서관이 있는데, 이름도 예뻐요. 지혜의 숲. 어머나. 괜찮지? 내 스타일이다. 그렇죠. 안 가시는데. 근데 이곳이 전국에서 유일한 곳인데요. 이제 뭐 북카페처럼 운영이 된다고 하고 책은 모두 기증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대여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24시간 내내 이곳에서 책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모처럼 좀 도서관에서 아울렛 한번 찍고 책 한번 읽고. 못 갈 것 같은데. 그죠? 아울렛에서 한 5시간 있다가 도서관 한 10분 정도 그렇게 좀 더위를 이겨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밖에도 또 무료 공연 요즘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 차윤희 캐스터가 좋아하는 한강. 한강. 제가 이때 한강 홍보대사 욕심이 나서 열심히 또 찾아봤는데. 아우 정말 욕심도 많아요. 잘 살 거예요. 잘 거예요. 오해했습니다. 네, 한강에 요즘에 많이 뭐 합니다. 뭐예요? 또 이 한강 여의도 물빛 무대에서는요, 10월까지 하는 한강 충전 콘서트가 열려요. 밤에 이 강바람 맞으면서 음악도 듣고. 낭만적이다. 낭만적이죠? 예, 더위도 싹 날아갈 것 같아요. 아, 좋네요.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심야 연극이라든지 뭐 자동차 극장 이렇게 좀 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색다른 열대야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우리 조금 지혜를 발휘해서 올 여름 8월 건강하게 보내자고요. 네, 우리 조상들은 바람이 잘 통하는 삼배랑 모시로 옷을 해입고 등토시를 착용을 해서 땀을 식혔다고 하죠. 유난히 더운 올여름, 계절을 수용하고 더위를 났던 선조들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수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